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대단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당연히 과열에 대한 논란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그 전 업종에 걸쳐서 그리고 선순환적인 순환매 과정 속에서 지수가 시장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요,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도약하는 모습이 상당히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중심에는 단연코 빅히트가 군계 일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빅히트 신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 차트를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이제 갖춘 상태에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책입니다. BTS 더 리뷰라는 책인데요. 2019년 3월 20일에 출간이 됐으니까 대략 한 2년 가까이 됐겠네요. 김영대라는 분이 이제 그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모 방송에서 그 BTS에 대한 그 논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분이 그 국내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미국에 넘어가서 워싱턴대로 알고 있는데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팝 그리고 K-팝 그리고 BTS 연구를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뭐 핵심 권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내용이 있는데 뭐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일단 BTS의 가치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K-팝의 어떤 가치를 뭐 넘어섰다. 새로운 현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논조로 이제 책을 쓴 것 같은데요. 발매된 지 앨범이 15개가 있는데 그 각 앨범별로 리뷰를 이제 달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현상, K-팝과 BTS가 다른 현상은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K-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 이런 거 동아시아에서 뭐 동남아에서 또 뭐 남미라든가 뭐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알려진 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먼저 출발했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K-팝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영어로 보통 이제 영어로 준비해서 우리가 일단 그 출발하죠.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영어 어떤 그 노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말로 사실 그 미국 사회에서 미국 팝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제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팬덤이죠, 팬덤. 우리가 보통 이제 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팬덤의 역할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포노사피엔스, 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이돌 가수, K-팝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프로모터라든가 혹은 어떤 그 매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BTS 같은 건 그걸 넘어섰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에서부터 그 출발하고 유튜브를 바탕으로 아미가 생성되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뭐 말 그대로 미국에서 1등을 했으니까 세계 1위라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그 빅히트를 이제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그 좀 매수해 볼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전에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지금 BTS가 발매한 앨범이 15장입니다. 15장 각 그 앨범별로 해서 리뷰를 다룬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이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죠. 이수만 지금 회장이라고, 회장님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데, SM이 대단한 것은, SM의 사실 그 출발점은 그 책 내용 보니까 이제 보아로부터, 가수 보아 아시죠, 여러분들? 여가수죠. 보아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죠. 1990년대 한 중반성부터인데, 그 가수 보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에 기획된 어떤 사전에 기획된 아티스트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글 보시면은 그 SM이 그 대단한 것은 뭐냐면 제조업의 어떤 공정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세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적용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SM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현대투자연구소가 2012년도에 이제 출발했는데 2011년서부터 사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주 차원에서 계속해서 추천했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말미에는 우리가 고점에서 제대로 팔지 못해갖고 좀 이제 불편했던 회원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제조업의 어떤 공정 프로세스죠. 뭐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시키고 그다음에 프로모터 단계까지 제조업의 어떤 공정 어떤 그 프로세스를 엔터테인먼트에 적용한 최초의 어떤 그 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2008년도 이후서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리먼 사태 이후서부터 주가가
뭐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죠. 대략적으로 이제 뭐 한 5,000원 미만 선부터 7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00% 이상, 그 이상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그 상승 파동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들이 이제 동방신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동방신기, 엑소그룹은 저도 엑소그룹 마마라든가 이런 노래는 가끔씩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훌륭했던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도 조금 제가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엑소 그룹은 개인적으로, 동방신기는 제가 노래는 잘 몰랐는데 엑소 그룹 노래는 좀 나름대로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주가가 3년 혹은 이제 4년 동안 최고의 절정기가 오니까 3년 내지 한 4년 동안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고요. JIP죠. 보시는 그림은 또 JIP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차트가 그 연봉 차트죠. 연봉 차트. 연봉이니까 이제 그 양봉이 2008년, 2009년서부터 2009년, 2010년, 11, 12니까 4년까지 올랐죠. 4년 차에. 마지막 2012년도는 이제 7만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크게 밀렸죠. 자, 연봉 차트고, 지금 JYP 같은 경우도 2009년서부터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JYP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계속 선방을 하다가 SM이 오르고 YG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뭐 인지도가 좀 그 주력 뭐 가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들이 어떤 인지도가 좀 떨어졌는데 2017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죠.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 2년 동안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저도 좀 생소한데 뭐 2PM이라든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2PM, 뭐 2AM, 그리고 원더걸스는 제가 또 잘 알죠. 원더걸스, 트와이스. 원더걸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때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뭐 절반의 성공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이제 그 한국의 케이팝을 알리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도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남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굉장한 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 BTS를 보여드릴 텐데 BTS는 지금 빅히트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에서 지금 출발하는 어떤 그 출발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JYP 그리고 SM 보여드렸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그 뭐 양 대표죠. 양 대표가 좀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뭐 여기서 종목에서는 한번 빼봤습니다. 주가도 최근에는 좀 별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빅히트 같은 경우 이제 그 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동시에 장중에 뭐 35만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막 35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35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한번 목표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K-팝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충격, 새로운 어떤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위버스라는 어떤 그 빅히트만의 유일의 어떤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플랫폼 기업으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과 함께 이제 그 저항선이죠.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19만 원대 저항선을 돌파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동시효과에서부터 이제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갭으로 돌파했는데 이걸 돌파갭이라 돌파갭. 돌파갭이라는 것은 초보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보다 오늘 시초가가 높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갭. 한자로 따지면 빌공자, 공이에요, 공. 그래서 뭐 사케다 2030도 갭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로 이제 갭이고 한자어로는 이제 공이라고 보는 건데, 돌파 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어떤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빅히트가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 강세죠. 오늘도 뭐 주가가 한 10% 가까이, 장중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따라 사는 거면은 좀 물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뭐 사실 돈 10,000원 정도 물리겠다. 그런 생각 간다면 지금도 사야 되겠지만, 일단 이틀 동안 강세기 때문에 내일 이후서부터는 좀 눌림목 조정을 주지 않겠느냐. 눌림목 조정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최근 기사가 아니라 BTS 관련된 의미 있는 기사를 제가 한 3개 정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BTS 또 새 역사, BE. 이거는 이제 그 앨범 이름입니다. 빌보드 200 중에서 이제 1위로 비틀즈의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5번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BTS는 빌보드 200 1위에 5번째 오르면서 그룹으로서 비틀즈 이래 최단기간에 앨범 5장을 연이어 빌보드 정상에 올려놓은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대단하죠. 또 동양 사람이, 한국 사람이 빌보드에서
1등을 5번이나 정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기적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힘을 여실히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제대로 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되면 물론 실적이 좋고 이슈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혼자서 또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우리가 기러기들이 철새죠.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보면은 V자 형태로 이렇게 나가죠. 그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도 기러기가 계속해서 바뀐다고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BTS가 잘났다 하더라도 여타 어떤 관련주들이죠. 여타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조종받는 환경에서 혼자 오르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좋아요, 사실. 물론 이제 좀 힘든 종목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질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도약했기 때문에 가장 저는 신선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젊은 시세를 굉장히 또 좋아하죠. 그렇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노화된 시세는 삼성전자라든가 뭐 자동차 혹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노화된 시세는 아니는 것이고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제 충분히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사는 BTS 동생 그룹 투바투라고 해요. 투바투라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TXT의 약자입니다. 투바투가 일본 또 오리콘이 이제 일본에서는 또 오리콘 시장이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빅5 안에 들어간 굉장히 시장인데 거기서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투바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고 뉴 이스트라는 그룹도 있고 또 여자친구라는 그룹도 굉장히 지금 유명세를 떨친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들 보면은 가수들, 어떤 특정 가수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가수의 어떤 그 가수의 어떤 사이클이 좀 둔화되는 시기에는 또 매출이 줄고 그러는데 BTS 후속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행히도 뭐 투바투를 비롯해서 세븐틴이라든가 뉴이스트, 여자친구 이런 것들이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무엇보다도 뭐 투바투도 좋고 뭐 기타 세븐틴, 뉴이스트도 좋겠지만은 BTS의 여력이 아직까지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연이 예를 들어서 중국 공연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엄청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이죠. 플랫폼. 지금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은 지금 BTS가 업계 최초입니다. 뭐든지 최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케팅 기본 원칙이 마케팅이라서 제품의 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를 선점하는 기업이 상당 부분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는 네이버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네이버도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랐는데 뭐 네이버와 빅히트 간의 이제 지분 교환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양쪽 모두 주가가 올랐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 되겠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K-팝의 어떤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가수뿐만이 아니라 BTS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팝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제 BTS의 플랫폼 위버스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반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죠. 기념품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V 라이브 역시도 이제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지난해 기준 누적 다운로드가 1억 건을 돌파했고요. 지난해 4월서부터는 AR,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적용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합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BTS 팬덤의 어떤 구매력은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티켓도 판매하고, 굿즈라는 것은 우리가 기념 티라든가, 뭐 인형도 있다고 그러고, 아미라고 아시죠? 아미라는 게 이제 팬덤인데, 아미 봉도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BTS 것만 판매한 게 아니라, 세계 유수 아티스트들이 이런 플랫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으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BTS를 우리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보고서 중에 보고서 중 하나를 제가 한번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2021년 올해 기대되는 한 해. 4분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3,576억 4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급증했죠. 뭐 코로나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 전년 동기 대비 85%니까 뭐 대단합니다.
자, 그 또 밑줄친 아래 부분 보시면 BTS 4분기 컴백에 따른 음악 판매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MD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뭐 아미봉, 티셔츠, 뭐 인형 이런 거죠. 머천다이징을 얘기하는 거죠. 뭐 라이센싱 부분 매출이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특히 플랫폼을 바탕으로 확대가 계속해서 주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지금 이제 백신이 접종이 개시가 됐으니까 하반기에 BTS 월드가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공연 부재로 인한 수요가 이제 그 공연 개시와 함께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서부터 보죠. 2019년도 987억에서 2020년 1,490억, 작년에 한 1,500억 정도. 대단하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2,600억을 1,500억에서 2,600억이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주가가 앞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봤는데 상장 직후에 35만 1,000원까지 갔었는데 기본적으로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고, 저희 현대투자 VIP 모집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그 가입 금액과 이제 기간은 이제 위와 같습니다. 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1년에 400만원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매일 이제 오늘의 승부조라고 두 종목씩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또 빅히트를 오늘의 승부조에서 또 올렸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DNC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오늘도 제가 금요일날 눌림 목표를 놓기 때문에 오늘도 DNC 미디어를 또 저희가 오늘의 유망주로 추천해 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시켜놓지 않는데, 종목이 요즘에 개별 종목들이 워낙 좋으니까 매일 가급적이면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또 특별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은 또 우리가 백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종목을 뭐 무조건 사세요 파세요 이게 아니고, 저희가 상승 논리, 매수할 때는 매수 논리를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도 매도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특히 초보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문자를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본인도 실력이 좀 많이 늘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가입이 확인이 되면, 입금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주력주에 대해서 한 종목 내지 한 많게는 3종목 정도까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거기는 이제 회사 개요서부터 뭐 상승 논리, 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초반에 문자가 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오후 2시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아침 동시효과 전에 제가 가입하신 분들은 아침 동시효과 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저희 문자 내용,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